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002100입니다. 예전부터 이름을 자주 보긴 했는데 이름에서 풍기는 1차 산업의 향기에 외면하다가 오늘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시죠. 숫자를 보게 되면 2017년 2천억의 매출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소소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출이 효율적이진 않았던 탓인지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있었는데 단기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감소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실적의 경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경농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장마에 따른 수혜에 관한 이슈입니다. 항상 그렇듯 실물 경제의 악재가 주식시장의 모든 기업의 악재는 아니죠. 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은 패닉 상태를 제외하곤 말이죠. 여하튼 이번 장마로 인해서 농업을 위한 각종 보조 제품을 생산하는 경농이 주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는 관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상승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주목받는 이유로는 남북 경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강세라고 하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기조를 위해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통일부에서 첫 번째 대북 지원 정책인 북한 영유아와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지원 자체만으로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이슈 말고 본질을 좀 더 보도록 하죠. 기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경농과 함께 자주 보이던 회사 조비가 눈에 띕니다. 조비가 경농의 자회사이자 종속회사였군요. 그 외에도 농업과 비료에 따르는 다양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기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농약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회사를 통해서 비료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농업용 기계 뿐만 아니라 종자 연구와 종묘 연구에 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개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면요. 먼저 경농이 영위하고 있는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해서 화학작물 보호제, 그러니까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것이겠죠. 이 같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뚜렷한 성장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유기농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지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약과 같은 작물 보호제 회사의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조비는 비료 제조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맞춤 비료를 생산하는 등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생산을 발맞춰 나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노력 때문인지 시장 점유율이 2017년 대비 2019년에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사실 업계 1위인 남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상승 기세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조비의 상승세는 꽤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조비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각 회사 내에서 제품의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요. 경농의 경우 작물 보호제 그러니까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것인데 이것의 매출 비중이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살균제나 살충제, 제초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죠. 이와 동시에 조비의 매출 구성도 보게 되면 비료 중에서 복합 비료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의 매출이 전체 80% 수준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기질 형태 등으로 재료로서의 비료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전체 판매에서는 제품의 판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와 함께 영업 구조를 보게 되면 생산뿐만이 아니라 영업 역시도 직영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경농뿐만 아니라 조비 역시도 많은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영업 경로에 따른 매출 구성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경농 그러니까 작물 보호제, 농약과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매출이 전체의 40% 수준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직영점 혹은 도매상, 소매상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조비의 경우 영업 경로에 따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농협 판매가 80% 수준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영업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은 오직 3% 수준의 판매만을 기록하고 있죠. 이 같은 농협을 통한 판매는 한편으로는 안정적 수준의 판매가 보장되긴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출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통구조가 복잡할수록 마진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말이죠. 그럼 실제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를 보면 앞에서 연결기준 매출이 소소한 성장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출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안정적인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2018년에 일시적으로 66% 수준이었지만 그 외에는 67.3%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을 보게 되더라도 2018년에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과 2019년에는 28% 중후반의 매출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6, 67% 수준인 원가율만 따졌을 때는 중공업 등 굴뚝산업에 비하면 원가율이 좋았던 편인데 판관비까지 포함하게 되었을 때 영업이익률로 보게 되자면 2019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 내외의 영업이익률로 굴뚝산업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18년에는 7%에 가까운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외 영업외 활동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고요. 단기순이익 관점에서 보게 되면 2018년에는 원가율과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순이익이 많이 빠지지 않았고 2017년의 경우에는 영업외 활동에서 기타 영업외 이익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으로 단기순이익이 크게 남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원가율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영업외 활동에서도 기타 손실이 기타 이익보다 더 컸기 때문에 연결 단기순이익이 2018년 대비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의 흐름은 영업활동의 흐름과는 무관한 숫자의 흐름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실제 이 같은 것은 과거의 숫자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나왔었는데요. 좀 더 올해 2015년까지의 숫자를 보게 되었을 때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원가율이 좋았던 해의 단기순이익이 다른 해보다 높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원가율이 전체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와 함께 궁금했던 것이 작물보호제, 그러니까 농약, 살충제, 제초제가 중심인 경농의 별도 재무제표의 숫자가 궁금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양산업이라고 스스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혹은 의외로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기하게도 매출액 자체는 소폭 상승세였고요. 매출 원가는 비슷한 수준을 매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율을 보면 63% 내외로 오히려 연결의 경우보다 원가율이 좋았습니다. 이 원가율이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에서는 4% 수준이었던 데 반해서 경농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서 6%에서 1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주요한 두 주체가 비료인 조비와 작물보호제인 경농이라고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양산업에 있는 농약산업, 작물보호제 산업이 더 별로고 비료의 경우에는 친환경 비료 등이 있으니까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익률로 보자면 작물보호제의 이익률이 더 좋은 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보기에는 별로지만 알짜배기 사업은 작물보호제, 농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경향만 보도록 하고 연결을 통해서 전체의 숫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유동자산 중에는 재고자산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대동소이했고요. 부채에서는 다른 계정보다 장기차입금의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전 연도 46억의 장기차입금에서 2019년 236억의 장기차입금이 기록되면서 전체 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따라서 부채 총계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본과 부채를 이어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을 보고 봤을 때 점점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이어서 최근 보고서도 보게 되면 먼저 분기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이 꾸준하게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재고자산이 늘었던 데 반해서 재고자산은 줄어들었고요. 매출 채권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매출에 포함될 재고자산을 4분기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매출의 증가도 있었지만 부채에서도 증가가 있었는데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연간 보고서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늘었는데 분기 보고서에서는 단기 차입금이 늘어난 것이죠. 이 같은 차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의 총계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100%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은 10% 가까이 증가했는데 원가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의 매출 원가율이 연간 단위로 67% 수준이었는데 1분기는 2020년 1분기도 그렇고 2019년 1분기도 모두 60% 수준인 것으로 봐서 1분기의 원가율이 계절적으로 좋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관비 역시 연간 단위보다는 낮은데요. 작년 동기에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16.5%였는데 2020년 1분기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15.4%로 좋아졌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그 숫자도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019년 1분기 23.4%에서 2020년 1분기 24.6%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단위에 비하면 모든 게 좋아서 제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1분기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에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서 연결 단기
순이익은 19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같이 매출이 오르고 좋아진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세부 매출을 좀 확인해봤는데요. 세부 매출을 보게 되면 다른 매출은 크게 연간 단위에서 비교해봤을 때 1분기 25% 수준 독특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치더라도 작물보호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 연간 단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보호제 판매가 유달리 더 좋았던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작물보호제의 매출만 볼 수 있는 별도 재무제표를 확인해봤는데요. 별도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되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1분기의 매출이 기본적으로 더 높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농의 매출 상승이 10%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연결 기준에서 10% 상승한 것에 비하면 경농의 매출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농의 2020년 1분기 매출이 높았던 것을 기후와 연관해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지난 겨울 따뜻했고 봄이 되기 전부터 벌레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벌레에 관련한 기사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작물보호제, 그러니까 농약의 매출이 좀 더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의 경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농업에 관한 부수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는 경농은 성장산업이라 생각되는 비료보다 살충제로 대표되는 농약으로 대표되는 작물보호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마뿐만 아니라 따뜻한 겨울과 같은 이상 고온 현상에서도 실적이 출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현 정권에서 만약 남북 경협까지 추진이 되면서 농업 관련 지원이 비료와 작물제를 포함하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농이 수혜를 입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 같은 경농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로나와 무관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빨리 제자리를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4월 31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주가 덕분입니다. 이날의 이슈를 찾아보게 되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북 지원 관련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실적으로 분석하긴 했지만 대북 관련 이슈가 경농의 주가를 가장 크게 흔드는 이슈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실질적 교류는 없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남북 경협이 실현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인지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그리고 오늘 8월 10일 높은 거래량과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날의 경우에는 경농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다른 기업도 모두 상승했고 관련해서 봤을 때 대북 관련 지원 정책이 농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라서 장마 이후에 비료산업이나 병충해에 따른 농업기업의 매출 향상 등 실적 수혜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보자면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실적 기업이 나올 테니까 실적 서프라이징 기업에 돈이 몰리게 될 텐데요. 시장에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 같은 장세에서는 장마로 인한 테마가 주목받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딱히 매수 주체를 보더라도 쌍끌이 매수와 같이 뚜렷한 매수 주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지금 예측하기에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르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굳이 또 오늘처럼 10%씩 올라야 할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분기에 경농의 실적이 농업기업치고는 많이 오른 수준이라서 만약 2분기에도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장마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편입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농업기업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보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